요즘 뉴스나 행사에서 맨발로 걷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잔디밭 위를 맨발로 걸으면 몸에 좋다더라. 혈액순환이 좋아진다더라. 당뇨나 암에도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궁금해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걱정도 드실 겁니다. 내 나이에 괜찮을까? 발이 시린데 안전할까? 오늘은 맨발 걷기가 정말 어디까지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60대 이후에는 어떤 점이 위험할 수 있는지 차분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안전하게 시도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건강하게 걷는 법을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얼마 전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퇴직 후 건강관리를 위해 헬스장에서 꾸준히 걷기 운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어느 날 동네에서 맨발 걷기 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연을 맨발로 걸으면 활성산소가 빠져나간다. 혈압이나 당뇨에도 좋다. 이렇게 주변에서 말하는 걸 듣고 이게 진짜 건강한 운동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셨습니다. 그 후로 헬스는 줄이고 맨발 걷기 행사 위주로 운동을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몸무게는 조금씩 늘었고 검사 수치도 예전보다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해서 시작한 건데 왜 오히려 더 안 좋아진 것 같을까?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어디선가 좋다고 해서 따라했지만 정작 내 몸에는 별로였던 경험 말입니다. 맨발 걷기도 그렇습니다. 무조건 좋다도 아니고 무조건 나쁘다도 아닙니다. 내 몸 상태, 계절, 발 건강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맨발 걷기가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접지 효과, 어싱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땅의 전하가 몸의 활성산소를 중화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아직 의학적으로 충분히 검증된 개념이 아닙니다. 전문가들도 익숙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듣기에 그럴듯하지만 근거는 약한 주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맨발 걷기가 모두 헛소리는 아닙니다. 발바닥에 자극이 들어가면 혈액순환이 조금 활발해질 수 있고 자연 속을 걷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심리적 안정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울퉁불퉁한 지형을 밟으며 균형 감각이 좋아지는 고유감각 자극도 있습니다. 다만 이 효과들은 맨발 걷기만의 특별한 효과는 아닙니다. 적당히 쿠션이 있는 신발로도 충분히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시니어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맨발 걷기는 왜 위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상처와 감염 위험입니다. 낙엽이 쌓인 흙길이나 잔디밭에는 뾰족한 돌, 금속 조각, 유리 조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상처 회복이 늦어지고 감염 위험도 커집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은 상처를 늦게 느끼기 때문에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추운 계절에는 발의 감각이 무뎌지고 혈류가 줄면서 균형 감각이 떨어집니다. 발이 시린 상태에서 돌부리에 걸리면 낙상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관절이나 척추를 다치면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셋째, 우리는 대부분 평생 신발을 신고 살아왔습니다. 발바닥 근육과 주변 구조가 약해져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갑자기 맨발로 오래 걸으면 발바닥 근막, 발가락 관절, 발목 주변에 부담이 한꺼번에 몰릴 수 있습니다. 넷째, 맨발 걷기만 하고 원래 하던 운동을 줄이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총 운동량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체중이 늘고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럼 60대 이후에는 맨발 걷기를 아예 하면 안 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알고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보고 싶으시다면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시도해 보세요. 첫째, 내 몸 상태를 먼저 점검하세요. 당뇨, 발 감각 저하, 발 변형이 있는 분들은 맨발 걷기보다 일반 걷기가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둘째, 장소 선택입니다. 돌산, 거친 지형, 자갈길, 유리 위험이 있는 곳은 피하고 고운 흙길이나 잘 관리된 잔디길을 선택하세요. 셋째, 계절과 시간대입니다. 추운 겨울 새벽이나 비 온 직후는 피하고 기온이 올라온 낮 시간대를 고르세요. 넷째, 거리와 시간을 짧게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2,000보 이내에서 맛보기 정도로 시작하면 됩니다. 발이 익숙해질 때까지 서서히 늘리면 됩니다. 다섯째, 끝난 후 발 점검입니다. 상처, 물집, 미세한 찢김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집에 돌아와 발을 깨끗이 씻고 잘 말려주세요. 여섯째,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맨발 걷기는 운동의 전부가 아니라 보너스 경험으로 두세요. 기본 운동인 빠른 걷기, 실내 자전거, 근력 운동은 여전히 가장 중요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맨발 걷기로 알려진 극적인 치료 효과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혈액순환이나 심리 안정 같은 일부 이점은 있을 수 있지만 시니어에게는 상처 감염 낙상 같은 위험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해보고 싶다면 발 상태 점검, 장소 선택, 계절 고려, 거리 조절, 사후 관리까지 준비한 뒤 시도해야 합니다. 유행은 자주 바뀌지만 우리 발과 몸은 단 하나뿐입니다. 발은 넘어질 때 몸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 맨발 걷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발을 지키고 내 몸에 맞는 운동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혹시 맨발 걷기 경험이 있으신가요? 좋았던 점, 불편했던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한 걸음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줍니다.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